자, 텍스처 필터링 관련해서 이제 텍스처 필터링이 왜 필요한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왼쪽에 이 4개의 버텍스에 대해서 ST 좌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각각의 일단 사실은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이기 때문에 각 프래그먼트들의 모든 픽셀의 색상이 요런 식을 활용을 해서 계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RX하고 RY는 요 이미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의 해상도, 레졸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아까는 앞으로 돌아가서 보죠. 네, 여기 그림에서는 우리가 우연치 않게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 텍셀 좌표 정 가운데에 죄송해요. 프래그먼트의 ST 좌표가 이 텍스처의 이 텍셀이죠. 텍셀 정 가운데에 딱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그냥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저렇지 않고요. 이 ST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텍셀에 요런 데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정 가운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좀 과장된 이그젬플 말고 실제로는 S', T'이 텍셀의 정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텍스처 필터링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 한 텍셀의 정보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S', T' 주위에 여러 텍셀의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픽셀의 정보를 종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텍스처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이때 필터링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냐? 매그니피케이션, 여기는 안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미니피케이션인데 여기 써 있죠. 매그니피케이션, 미니피케이션이에요. 일단은 매그니피케이션 케이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케이션은 뭐냐면요, more fragment than 텍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윈도우에다가 지금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윈도우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윈도우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102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여기 기준으로 대략 한 20, 20에서부터 한 1000, 20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삼각형을 다 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대략 한 1000개의 픽셀의 색깔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각형 모델링 해놓고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댔어요. 그러면 윈도우에 저 사각형이 꽉 차게 보여야 되고 우리 모니터에서 저 사각형이 차지하는 픽셀 영역이 굉장히 크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more fragment죠. than 텍셀이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는 요 이미지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512 by 512라고 해봅시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00개의 프래그먼트의 색깔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텍셀 데이터는 500개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거를 앞으로 그림에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건데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이 텍셀, 이 이미지의 이 그리드를 이렇게 텍셀 그리드라고 점선으로 앞으로 표시를 할 거고, 여기서 픽셀이라고 써 있는 거는 프래그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 지금 요 1000개를 원으로 앞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안 헷갈려요. 자, 프래그먼트는 1이고 텍셀은 점선 그리드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색깔을 결정해야 될 픽셀들은 훨씬 많은데 텍셀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훨씬 적죠. 여기서는 절반만큼 적습니다. 4분의 1만큼으로 해야지, 이야기해야지 되겠죠. X, Y 두 개 축이 있으니까. 그쵸. 지금 요 네모칸 하나당 요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요 네 개의 프래그먼트 색상을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헷갈렸네. 바로 나온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니피케이션 상황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모어 텍셀된 픽셀이죠. 보시다시피 카메라를 아주 멀리 뒀어요. 그러면은 윈도우는 이만한데 사각형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한 우리 윈도우에서 32바이 32 정도 크기만 차지하고 있다고 보죠. 근데 이 이미지는 512바이 512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의 해상도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미지, 정해진 이미지 해상도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32개의 프래그먼트 색깔만 정하면 되는데 픽셀은 엄청 많다는 거죠. 자꾸 텍셀이라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텍셀은 정보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도식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텍셀 그리드는 훨씬 많은데 픽셀은 이렇게 막 건너뛰면서 몇 군데 이렇게 빈 데이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컫는 말을 미니파이드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이렇게 명사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미니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말로 설명해 놓은 게 라지 점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라지 점프, 건너뛰는 텍셀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매그니피케이션은 우리가 항상 이제 픽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 픽셀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픽셀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프래그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케이션은 픽셀이 많다는 거고 미니피케이션은 pik셀이 적다는 겁니다. 뭐보다? 텍셀보다. 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림 그리드하고 점 이야기를 했죠.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매그니피케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니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이에요. 니얼리스트 포인트, 니얼리스트 네이버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니까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이산적인 구간이 있을 때 그냥 가장 가까운 구간의 값을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아래 그림에서 봤을 때 얘는 매그니피케이션이죠. 텍셀보다 픽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픽셀의 위치가 어디가 됐건 그 텍셀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그냥 요 텍셀의 노란 색상을 여기다가 활용을 해버리는 거죠. 자, 실제로 얘네 넷의 위치는 달라요.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4개의 픽셀인데 걔네들을 다 같은 색깔로 활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요런 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눈으로도 보이죠? 요렇게 여러 개의 픽셀이 다 같은 색상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확대를 시켜볼까요? 여러 개의 픽셀이 다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 원래 우리가 가진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색깔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여러 개의 픽셀을 칠했어요. 이 같은 색깔로 여러 개의 픽셀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띄는 거죠.
니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러키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마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처럼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픽셀 아트로 뭐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얘네들은 그대로 뭐 니얼리스트 레이블 필터링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제가 유니티를 가지고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니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은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단순하죠. 명확한데, 이런 저런 블라키한 이미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인터폴레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4개의 텍셀을 픽셀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림으로 그냥 봅시다. 자, 이 수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얘네들이 다 픽셀인데, 그것 중에서 요 픽셀의 색깔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바이리니어 필터링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를 수식으로 써놓은 건데요. 자, 봅시다. 지금 얘 근처에 텍셀이 4개가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이렇게 4개의 텍셀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지우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냐? 일단은 우리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텍셀의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여기 4개가 있어요. C1, C2, C3, C4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캔 컨버전 할 때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자, 지금 이 픽셀의 위치에 X값, Y값이 있겠죠. X값은 여기, Y값은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점에서의 색깔을 우리가 이해하고 얘를 인터폴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어요. 뭐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C점은 C2에 더 가깝죠. C1보다. 그러면은 C1에 더 낮은 비중을 주고 C2에 더 높은 비중을 줘서 색깔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점의 색깔을요. 요 점을 우리가 CA라고 부를 거고, 색깔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뭐 대략 눈으로 보면은 얘가 한 0. 떨어져 있는 게 한 0.7 정도 되겠네요. 0.7. 얘가 한 0.3 정도 되면은 C2에다가 0.7의 가중치를 주고 C1에다가 0.3의 가중치를 줘서 색깔을 섞으면 CA의 색깔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X축 위치에 이 아래쪽에 CB의 좌표의 색깔을 C3하고 C4를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드는 겁니다. 얘도 C4에 0.7의 가중치, C3에 0.3의 가중치를 줘서 CB의 색깔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이 C3, 4, 1, 2의 색깔은, CI의 색깔은 텍셀 색깔이에요. 컬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터폴레이션을 각각 RGB 값에 대해서 하면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었냐? 네, CA하고 CB의 색깔을 얻었습니다. 그쵸? 얘하고 얘의 색깔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쵸, 한 번 더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최종적인 얘의 색깔을 계산을 하는데, 얘가 CA에 더 가깝죠. 이번에도 여기는 한 0.3 정도 떨어져 있고 0.7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CA에 0.7의 가중치, CB에 0.3의 가중치를 줘서 최종적인 C의 값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간략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 데이터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쵸? C1, C2, C3, C4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의 색깔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인터폴레이션에서 여기 값 계산을 하고 요 인터폴레이션에서 여기 값 계산한 다음에 얘랑 얘를 인터폴레이션에서 최종적인 얘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요거 정확하게 텍셀 픽셀을 다 그려서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렇게 4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의 색깔을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뭐 얘가 점이 어디에 있든 다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을 계산을 해서 요런 픽셀들의 색깔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얘의 색깔을 결정을 할 때는 이번에는 요렇게 4개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 요런 4개의 텍셀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겠죠. 이런 것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매그니피케이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블록키한 이미지가 보이지는 않고 확대를 최대한 해볼까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 각 격자마다 색깔이 다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 조금씩 다르겠죠. 왜? 이 점이 요 4개의 C1, C2, C3, C4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인터폴레이션 돼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박스가 눈에 띄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에 덜 띄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매그니피케이션 관련된 얘기였고 2가지 방법을 봤죠. 리얼리스트 필터링이랑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봤습니다. 뭐 리얼리스트 리얼리스트 포인트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제 미니피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